다 맞아야 제가 넉넉해지는. 정답 B로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블랑쌤입니다. 요즘에 보톡스 하면 굉장히 대중화된 시술이라서 많이들 접해보셨을 텐데요. 근데 이 보톡스도 어딜 맞아야지 가성비가 좋고 더 동안이 되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하신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에게 오늘 영상이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이 K뷰티의 대표 시술격인 보톡스, 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어딜 맞아야지 더 동안이 되는지, 추천하지 않는 부위는 어딘지, 이런 것들 한 번에 다 알려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이 보톡스는 근육을 마비시켜서 주름이 생기는 걸 예방하는 원리입니다. 우리가 운동을 할 때 보면 근육이 이렇게 수축하고 이완하고 하면서 근육이 점점점 커지게 되는데, 이 보톡스는 근육이 수축을 하는 부위에 직접 놔서 근육이 자꾸 수축을 하는 걸 막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들으니까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해서 우리가 종이 접기를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 피부가 종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 근육이 계속 접었다 폈다 하면서 종이를 접는 겁니다. 근육이 수축되면서 종이가 접히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근육이 접히지도 않았는데 가운데 종이를 접은 주름이 생기는 거죠. 이 보톡스가 이 종이를 접는 힘을 줄여준다고 보면 돼요.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근육에는 신경이 연결이 돼 있는데요. 이 신경들이 근육다발을 움직이게 하면서 손가락도 움직이고 우리 얼굴에 있는 표정도 짓고 하게 됩니다. 이 모든 신호를 전달을 하는 이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게 아세틸콜린이라고 하는 물질인데, 이 아세틸콜린을 막아주는 게 보톡스의 기능이죠. 보톡스는 사실 미국에 있는 엘러간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나온 제품 이름이고요. 정확한 이름은 사실 보툴리눔 톡신이라고 하는 독소입니다. 어떤 신경이든 다 마비를 시키는 독소다 보니까 잘못하면 전신마비가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걱정을 하실 수 있는데, 요즘에는 이 보톡스를 정제를 시키는 과정이 굉장히 고도로 발달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전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은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이제 보톡스가 많이 대중화돼서 굉장히 간편한 시술이 된 건 맞지만, 의외로 이 보톡스가 처음 나왔던 시절에는 굉장히 부유한 부유층 계급만 이 보톡스를 맞았다고 해요. 거의 2000년대 초반에는 수입산 보톡스는 거의 100만 원 가까이 할 정도로 굉장히 비싼 가격이었는데요. 이렇게 비싼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맞게 되면 5개월에서 6개월까지 주름이 없어지니까 의외로 인기가 있던 시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보톡스를 유통하는 회사들이 점점점 늘어나면서 보톡스 가격이 점점 내려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보톡스 한 부위가 거의 국산으로는 한 3만 원에서 5만 원이면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합리적인 가격의 보톡스, 어디를 맞아야 되고 나에게 맞는 보톡스는 뭘지 알려드릴게요. 우선 가장 추천드리는 부위는 한 3가지 정도 부위가 있어요. 첫 번째 부위는 이마입니다. 이 얼굴에서 가장 넓은 부위를 차지하기도 하고 미인의 척도라고 불리기도 하죠. 근데 저처럼 이렇게 눈을 치켜드는 분들이나 아니면 평상시에 눈썹을 좀 드는 힘이 세신 분들, 이마주름이 슬슬 생기기 시작할 텐데요. 특히나 이렇게 가로로 이마주름이 생기게 되면 나이가 훨씬 더 들어 보이기 때문에 주름이 깊게 파이기 전에 예방하는 차원으로 보톡스를 받으시면 정말 가성비인 부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추천드리는 부위는 미간입니다. 무언가에 이렇게 집중을 하거나 습관적으로 이렇게 인상을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미간 쪽에 세로로 주름이 생기게 되면 인상이 험해 보이고 노안처럼 생기게 됩니다. 우리 얼굴 눈썹 주변에는요, 오메가 모양, 군뱅이 같은 모양의 근육이 있어요. 이 코뼈부터 눈썹 위에까지 오는 길이의 그 정도 크기의 근육인데, 이 군뱅이 같은 근육이 자꾸 가운데로 이 눈썹을 모으다 보면 요 세로주름이 생기게 되는 거죠. 미간 보톡스는 요 세로주름을 펴는데 굉장히 효과가 좋기 때문에 이런 세로주름이 생길 것 같다, 나도 모르게 인상을 자꾸 쓴다 하면은 이 부분부터 받는 걸 정말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위는 턱 보톡스입니다. 동안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이 동글동글한 계란형 같은 얼굴, 아니면 뭐 작은 얼굴, 이런 게 떠오르는데, 유난히 이 턱 부분의 근육이 굉장히 세서 각진 턱을 가진 분들이 좀 있어요. 이런 분들이 턱 보톡스를 맞게 되면 얼굴 크기가 작아지는 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내 턱이 실제로 근육이 센가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턱을 다물었을 때 튀어나오는 근육이 손가락 마디 한 2마디 이상 만져진다 하시면은 턱 근육이 굉장히 큰 편입니다. 그리고 정면에서 거울을 보셨을 때 이를 했을 때 옆으로 튀어나오는 근육이 좀 많이 보인다 하시면 그것도 턱 보톡스 맞으시면 효과가 좋으실 겁니다.
선천적으로 이렇게 근육이 세신 분들도 있는데 후천적으로 막 껌을 많이 씹거나 아니면 오징어 같은 걸 좋아하시거나 그리고 밤에 이렇게 일을 가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턱 근육이 점점점 커지게 돼요. 그래서 턱 보톡스를 맞게 되면 얼굴 크기도 좀 작아지고 갸름해지면서 동안 이미지도 챙길 수 있고 이갈이 하시는 분들은 이갈이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웬만하면 좀 피했으면 하는 부위들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부위는 바로 이 입술 주변에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세로로 입술 위에 주름이 생기게 돼요. 이 할머니 주름, 고양이 주름이라고 하는 주름이 스트레스인 분들이 좀 있어요. 그런 분들이 보톡스를 자꾸 이쪽에 놔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 입 주위에 있는 근육 구조를 보면요, 입 둘레근이라고 해서 이 동그랗게 근육이 생겨 있는데 이 부분에 보톡스 용량이 조금 과하게 들어가면요, 입이 약간 마비가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실제로 음식이나 뭔가를 마실 때 입이 제대로 컨트롤이 안 돼서 줄줄 새는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어요. 입술을 이렇게 오므리는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발음이 좀 어눌해질 수도 있습니다. 정말 이 부분이 스트레스인 분들은 차라리 굉장히 소량의 보톡스를 넣거나 아니면은 히알루론산 스킨 부스터 같은 시술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피해야 되는 부위는 두피 보톡스입니다. 정말 간혹 가다가 두피에 이 보톡스를 맞게 되면 두피에 있는 근육들이 마비가 되면서 리프팅이 된다, 이런 얘기를 가끔 하는 분들이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보톡스는 근육을 마비를 시키는 시술이에요. 근데 우리 두피에는 근육이 거의 없습니다. 두피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면 움직여지세요? 저는 안 움직여지는데. 그렇다 보니 이 두피에는 주름이 생길 일이 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두피에 보톡스를 놓는다고 해서 뭐 피부가 리프팅이 된다, 이런 거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차라리 두피 보톡스 말고 편두통 보톡스라 해서 편두통이 심한 분들이 요 측두근이라는 관자놀이 쪽 근육이 크게 조여지는 특징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좀 도움이 돼요. 근데 이거는 보통 편두통 보톡스 아니면 측두근 보톡스라고 나오지 두피 보톡스라고 나오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 피해야 되는 부위는 이 목 주변에 있는 부분의 보톡스입니다. 선생님, 이전에 스킨 보톡스 목 쪽에 추천하시지 않으셨나요? 맞아요. 그 부분 맞습니다. 스킨 보톡스는 추천을 드리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목 근육에 직접 놓는 보톡스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성분들 예쁜 승모 라인, 목 라인을 직각으로 이렇게 만들고 싶어서 웨딩 촬영이나 식전에 승모근 보톡스 많이들 받으시는데요. 승모근 보톡스를 추천드리지 않는 분들은 바로 거북목이 심한 분, 그리고 목 디스크가 심한 분들은 이 보톡스를 추천하지 않아요. 이런 분들이 보통 목이 앞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 목 쪽에 긴장이 굉장히 많이 돼 있는 상태인데 이 부분에 보톡스를 직접 놓게 되면 힘을 못 쓰게 돼서 오히려 두통이 심해지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목이 잔뜩 힘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는 근육이 크기 때문에 그만큼 용량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용량이 많아지면 그만큼 퍼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목 주변으로 어깨 쪽으로 내려가서 보톡스가 작용을 해서 일상생활이 좀 불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꼭 아셔야 할 보톡스의 여러 가지 주의사항을 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주의사항은 내성입니다. 보톡스 한번 맞으면 보통 5개월에서 6개월까지 효과가 지속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효과가 점점 떨어질 때쯤 맞으시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효과가 없는 것 같아서 한 번 더 맞고 빨리 떨어지는 것 같아서 더 짧게 맞고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보톡스는 독소입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균 같은 거라고 보면 돼요. 혹시라도 이 외부 균들이 몸에서 나쁜 영향을 끼칠까봐 우리 몸에서는 이 면역체계라고 하는 경찰들이 항체라고 하는 거를 만들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 보톡스의 효과가 떨어지기도 전에 보톡스를 한 번 더 맞아서 이 외부 균이 한 번 더 들어오게 되면요, 이 경찰들이 더 정교하고 더 많은 양의 항체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 이후에 맞는 보톡스들은 전혀 효과가 없게 다 막아버리게 돼요. 주기를 정확하게 지켜주시고 되도록이면 너무 짧게 맞는 건 가급적이면 피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두 번째 다른 주의사항은요, 해독제가 딱히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독이라고 하면은 해독제가 보통은 있기 마련인데요. 보톡스에는 독이 있지만 해독제는 없습니다. 다른 시술인 필러 같은 경우에 잘못 들어가거나 모양이 마음에 안 들면은 녹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보톡스는 아예 없는 걸로 만들 수는 없어요. 그래도 보톡스는 열에 약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톡스가 너무 세다, 효과가 심하다, 부작용이 좀 나타났다 하면은 피부과에서는 고주파 관리 이런 걸로 보톡스를 좀 풀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보톡스가 무엇인지, 어딜 받아야지 가성비가 좋게
동안 소리를 들을 수 있는지, 그리고 피해야 되는 부위까지 다 알려드렸습니다. 보톡스는 한번 이렇게 깊게 패인 주름을 펴주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너무 기대를 많이 하시면 안 돼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에 더 재밌는 정보로, 알찬 정보로 찾아뵐게요. 안녕.